네, 안녕하세요. 노래한 영업사원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중국집에서 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도 가끔씩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중국집에서 이 면장이라는 직책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국집의 주방 구성, 홀집, 그리고 배달집, 면장이 하는 일, 근무 환경, 월급, 초보 면장이 넘어야 할 산, 얼마나 힘든지, 일할 때 필요한 것, 그리고 구직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집의 주방 구성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있는 중국집도 있지만은 작은 중국집 같은 경우는 뭐 실장, 뭐 면장, 설거지 뭐 이렇게 3명만 있는 경우도 있고 더 작은 중국집은 뭐 실장과 면장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사장님이 실장이었던 아주 작은 중국집이었어요. 그래서 주방에 저랑 그리고 사장님 2명밖에 없었던 아주 단촐한 구성이었죠. 그리고 홀집하고 배달집인데 홀집이라는 거는 배달 없이 홀 장사만 하는 중국집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식사 시간에 몰아서 바쁘고요. 오후에는 휴식 시간이 그래도 보장이 잘 되는 편입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또 바쁘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주방 인원이 비교적 좀 적은 편이에요. 뭐 물론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규모 있는 홀집이면은 주방 인원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설거지가 아무래도 많이 나옵니다. 다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손님이다 보니까 그릇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배달집 같은 경우는 배달하고 홀 장사를 보통 둘 다 하는 중국집인데 식사 시간에는 배달하고 홀이 둘 다 바쁘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미칠 듯하게 바쁘고 중간 시간에도 배달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바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휴식 시간이 적거나 바쁘다 보면은 못 쉬고 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 인원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중국집의 면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가장 첫 번째가 면을 반죽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죽이 다 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반죽을 안 하는 중국집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이 반죽까지도 다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 식자재 업체에서 이런 밀가루 한 포대씩을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이걸 뜯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걸 반죽기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넣고 뭐 물이랑 소금이랑 뭐 소다 이런 것들 넣고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리면은 반죽이 만들어져요. 그 반죽을 이제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이제 주방에 갖고 들어가가지고 얇게 편 다음에 제명기라는 또 다른 기계가 있어요. 이걸로 실제로 이제 면도 뽑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반죽기에서 만들어낸 반죽을 이 제명기에다가 여러 번 돌려가지고 하면은 이 사진처럼 얇게 만들어져요. 이건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얇게 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얇게 펴놔야 주문이 들어왔을 때 뭐 1인분이면 1인분, 3인분이면 3인분 빨리빨리 이거를 잘라가지고 제명기에 넣어가지고 면을 뽑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 사진처럼 실제로 이 기계에서 면을 뽑아내게 되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면도 당연히 삶아야 되고 삶아진 면을 건져내가지고 헹군 다음에 그릇에 담기 전에 다시 그거를 뜨거운 물에 한번 데워가지고 보통 담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각종 주방 보조 그러니까 요리사인 사장님을 도와드리거나 또 설거지까지 제가 일했던 곳은 설거지 이모가 없어가지고 제가 설거지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었고 면장의 근무 환경과 월급인데 일단 월급 같은 경우는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쁜 집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생초보의 경우에는 월급 280에서 한 3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경력이 있으신 그리고 어느 정도 바쁜 집이라면은 보통 월급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중국집들이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고요. 그리고 휴무가 보통 평일입니다. 월요일 휴무인 중국집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고 간혹 일요일이나 토요일 휴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출근은 9시나 뭐 10시 정도에 하는데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을 하고요. 물론 아침 식사 전에 그날 이제 장사 준비를 어느 정도 끝마친 상태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뭐 바쁘면은 진짜 거르는 경우도 많고 눈치 보면서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초보 면장이 넘어야 될 산인데 일단 첫 번째로 반죽할 때 밀가루, 물, 소금, 소다 비율 이런 거 잘 맞춰야 돼요. 이거 비율을 잘 못 맞추면은 반죽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반죽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배우면서 노하우를 차츰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제명기에다가 반죽을 돌릴 때 이게 생각보다 처음엔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정말 잘 안 돌리면은 반죽이 막
부서져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 시간이 막 더 걸리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멘붕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거예요. 제면기에 반죽 돌릴 때. 그래서 이거 실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영업 시작하기 전까지 그날 필요한 반죽을 다 돌려놓으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저도 이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면 뽑을 때 양 적당하게 맞추는 거, 이것도 막 애매하게 면이 막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점심시간 지나가면은 한 뭐 2, 3인분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또 그날 반죽 상태가 아무래도 똑같진 않아요. 약간씩 미묘하게 다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삶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내가 보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아낸 면을 퍼지기 전에 신속하게 그릇에 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주방 보조 이런 것들도 내가 해야 되면은 또 잘 해내야 되죠. 자, 얼마나 힘든가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 주 6일 그리고 12시간 근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시간 근무가 말이 12시간이지 이게 자는 시간 빼면 정말 내 하루 자유시간은 뭐 2, 3시간이나 될까요? 거의 뭐 4시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일 서서 일해야 되니까 다리하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물하고 밀가루를 많이 만지다 보니 장갑 안 끼고 일하시면은 손에 100% 습진 생기고요. 저도 한 1, 2주일 지나고서부터 장갑을 끼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방 공기질이 나빠요. 저도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중국 음식이 튀기고 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방이 좁다 보니까 환기 시설이 있긴 있지만은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엄청 나거든요. 그게 다 제때제때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근무 시간 동안에 바쁠 때는 이거를 다 마셔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집 화구들은 되게 화력이 세거든요. 뭐 일반 가스레인지 뭐 업소용 화기보다도 중국집 가스는 진짜 화력이 엄청나게 세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주방이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다행히도 겨울에 일해가지고, 겨울에는 뭐 따뜻하니까 좋죠. 근데 여름에는 진짜 덥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보라면은 뭐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느리고 서투니까 많이 혼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여러 번 혼났어요. 그리고 일할 때 필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주방용 신발 필요합니다. 주방이 이제 물이 많이 있고, 또 중국집은 기름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용 주방용 신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뜨거운 물 같은 게 튈 수 있기 때문에 고무로 된 그런 신발을 보통 신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복이나 추리닝 같이 뭐 좀 더러워져도 괜찮은 그런 옷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갑, 목장갑이나 니트릴 장갑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주방에서 많이 쓰이는 장갑이 있는데, 이거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스크라고 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방에 연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KF94 마스크 이런 거 쓰고 하시면은 그래도 건강에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좀 많이 답답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면장으로 구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곳으로 구직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가까운 곳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집에서 한 뭐 1, 2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은 너무 편했죠. 그리고 내가 정말 빨리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은 좀 바쁜 집에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곳은 사실 제가 일했던 한 달 동안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오픈 날부터 제가 바로 일을 같이 했었는데, 오픈 첫 주에는 그래도 오픈 빨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꽤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첫 주에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멘붕이 여러 번 오고, 와 이거 진짜 그만둬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한 2, 3주 차 이럴 때는 너무 한산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팔이 날릴 정도였거든요. 저녁에도 한 뭐 두세 팀 오는 날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지 않으면 실력이 사실 잘 늘지가 않아요. 확실히 실력은 바빠야 빨리 느니까 배달집이나 규모가 좀 큰 그런 집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집은 저는 진짜 비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집에서 일을 해봐서 아니까, 설거지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특히 제가 일했던 곳은 코스 요리를 또 주력 메뉴로 하는 집이었었는데, 코스 요리가 뭐냐면은 샐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리가 뭐 한 3-4가지 나가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식사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반찬에 뭐 국물에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정말 한 테이블당 나오는 그릇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진짜 오픈 첫 주에 장사가 한창 잘 됐을 때, 와 진짜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진짜 그만둘 뻔했어요. 설거지가 해도 막 진짜 주방에 뭐 아주 한가득 쌓이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진짜 멘붕이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집은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방에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직을 하러 가셨을 때 주방 통로 폭이 좁으면은 일할 때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게 진짜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도 많고, 뭐 설거지 하고 나서 그릇도 정리해야 되고, 또 면 뽑아야 되면은 설거지 하다가 또 면 뽑으러 가서 면 삶고, 뭐 하다가 또 설거지 하러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또 재료도 꺼내러 밖에 냉장고에다 갔다 와야 되고, 진짜 바쁜데 주방 통로 폭이 좁으면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일했던 곳도 주방 통로가 되게 좁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방이 좁을수록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조금 작은 집이더라도 주방은 조금 쾌적한 데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구직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이버 가시면은 친화 카페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중식 구인 구직 카페예요. 여기 가시면은 뭐 그냥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네이버 밴드 앱에서 중식 구인 검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첫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동네 중국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구직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장으로 일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테크트리를 거치냐면은 경력을 쌓아가지고 월급을 올려가지고 면장으로만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는 보통 칼판이라고 하는 칼질을 주로 하는 자리, 그리고 튀김이라고 하는 튀김을 주로 하는 자리, 그리고 식사장이라고 해서 이 칼판 튀김까지 다 하고 식사 메뉴까지도 담당하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장, 그러니까 주방장이죠. 주방장까지 되는 이런 과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장이나 실장까지 되게 되면은 보통 월급이 4,5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사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시는 그런 중국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창업할 때 그런 얘기, 뭐 또 힘든 얘기 이런 것도 되게 옆에서 많이 들었는데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것도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는데 거의 뭐 1, 2억이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진짜 놀랬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혹시 하실 분들이시라면은 진짜 내가 뭐 점포를 구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주방 공사 이런 거 다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중국집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중국집을 좀 싸게 인수해가지고 내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면장은 중식 입문의 첫 관문이에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내 시간도 진짜 없으니까 진지하게 중식을 배우고 싶은 경우에만 입문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투잡을 하다가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적성에는 잘 맞진 않는 것 같고, 또 제가 자동차 영업을 아예 그만둘 수는 없어서 이걸 한 달만 하고 저도 그만뒀는데 좋은 경험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제한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훗날 중국집 창업을 꿈꾸신다면은 뭐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든 뭐 50대든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달밖에 근무를 안 했었지만은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중국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요 직업이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경험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요 직업과 맞는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중국집에서 이 면장 일을 한두 달이라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중국집 면장 1개월 근무기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